이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100% 예산 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더그린 미술학원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저가로 인테리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인테리어 금액을 최소한으로 아껴서 시공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인테리어 준비를 하신다라면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미술학원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최저가로 도전하기, 제가 그 과정을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운영할 학원의 규모와 그 다음에 구조, 인테리어 컨셉을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컨셉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는 실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일단 구조와 컨셉을 명확하게 잡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을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학원 인테리어나 컨셉을 잡으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정보를 얻었어요. 제대로 된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자재가 어떻게 어느 요소에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캐치를 해내셔도 내가 학원을 차리고 운영하는데 인테리어 컨셉을 잡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유행에 치우치는 컨셉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갈 수 있는, 질리지 않는 컨셉으로 잡아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가로 인테리어 하기 두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컨셉이나 구조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셨다면은 이제 업체 견적을 받아 보셔야겠죠. 처음에 견적을 받으실 때는 제법 규모 있어 보이는 업체에 최소 2군데 이상에서는 견적을 받아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시세 파악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인테리어 시세와 예산 견적의 확인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시공도 안 받을 건데 이렇게 견적 받아도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1차적인 과정은 그곳에서 내가 시공을 진행하든 안 하든 견적을 받는 게 1차적인 과정이에요. 견적을 통해서 나 그냥 정말 견적만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쪽 업체에서 너무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인테리어를 상담을 해주고 시설 컨셉 같은 거 예상도를 이렇게 막 뽑아서 보여주고 했는데 내가 잡으려는 컨셉이나 인테리어 시설하고 너무 흡사하게 잘 뽑았다, 그럼 거기서 진행하셔도 돼요. 물론 예상 견적만 맞는다면 말이죠. 최저가로 인테리어 하기 세 번째 과정입니다. 2군데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보셨다면 대략적인 인테리어 시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대략적인 예산이 있다라면은 그 예산을 감안해서 세 번째, 실제 내가 시공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학원 규모가 엄청 큰 시설을 인테리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 업체를 그렇게 막 규모 있고 엄청 큰 업체를 선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소규모 1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이런 인테리어 업체를 좀 사실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런 소통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조금 소규모들에도 정말 맡아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를 찾느냐, 물론 이제 주변에서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발품을 팔아서 인테리어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인터넷 검색 내지는
SNS 검색을 통해서 내가 바꾸자 하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세 번째 과정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주변 소개를 통해서 믿을 만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받는 것도 중요한데, 소개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할 말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 검색하시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렇게 홍보 글이라든지 사진 이미지들을 많이 올려요. 인테리어 확인을 통해서 사장님의 센스를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인테리어 사진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닥 시공한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바닥 시공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바닥이 기존에 깔려있던 타일을 70% 정도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활용할 수 없게 깨지거나 부서진 부분에만 비슷한 내지는 똑같은 타일을 골라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의 시공 예산을 최대한 아껴드렸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업체는 진짜 고객의 예산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파악하는 데서만 그치면은 안 되겠죠. 내가 실제로 견적을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최대한 아껴주는 쪽으로 시공 견적을 아마 뽑아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꼭 적절하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저가로 인테리어 하기. 네 번째, 최소한의 인테리어 용어라든지 대략적인 예산 정도는 알고서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인테리어 용어라는 거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인테리어 시세라든지 인테리어 자재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구나, 이런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은 예산을 저렴하게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최소한의 인테리어 용어들, 예를 들어 T5를 이렇게 몇 개를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T5 간접 조명, 이런 멘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거나 업자 아니면 사실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견적을 상담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멘트라든지 자기가 견적을 내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천장에 조명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조명이 하나에 한 5만 원을 하나, 10만 원 하나, 이런 전혀 감이 없으면은 인테리어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학원 인테리어를 3번 정도 시공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 면적이면은 조명 시공하는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대략적인 예산 틀만 알고 있으면은 견적을 눈탱이 치기 어려워져요. 이 고객은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지 금액대를 이미 다 알고 있네 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견적을 신중하게 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직접 발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금액을 확인을 하시는 방법도 꼭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조명 선택을 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명이 주는 사실 인테리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실내 다양한 자재들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의 인테리어의 마무리는 조명이에요. 조명에서 결정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업자가 먼저 얘기해 주기 전에 조명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런 업체를 제가 방문을 해서 조명에 대한 이런 대략적인 시세라든지 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도소매 전문 이런 식으로 좀 규모 있게 운영되는 조명집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집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도매도 하는 업자들이 자주 가서 이용하는 좀 대형 조명집에 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조명들을 골라서
금액을 받아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좀 도매로 판매하는 대형 업체를 가게 되면은 꽤 저렴한 금액으로 조명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명이 대략 뭐 30개가 들어간다, 뭐 40개가 들어간다,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메인 장식을 위한 메인 조명들, 이런 좀 예쁜 조명들 몇 가지 정도는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실제 인테리어 업자하고 상담을 할 때 그때 제가 확인해 봤더니 조명 뭐 도매가로 하면은 뭐 얼마면 되던데요 해서 업자가 얘기하는 조명의 예산이 내가 파악한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조명은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견적을 내주는 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럼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 사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으로 맞춰서 제가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견적 알아본 것보다 조금 비싼데요. 조명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직접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저는 조명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업자하고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로 인테리어 하기 5번째. 견적을 위해서 이제 실제 미팅을 할 때 인테리어 업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고객님 생각하시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 부분은 거의 뭐 무조건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100% 예산 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공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소 30% 정도는 깎아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5천만 원이면은 1,500 정도는 깎아서 제가 한 3,5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3,500을 가지고 있으면은 최소한 4,000 정도로 아마 견적을 뽑아줄 거예요. 5,000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 5천만 원 초과합니다. 그럼 100%예요. 절대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견적을 뭐 무조건 또 말도 안 되게 낮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인테리어 시공의 시세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 시세보다는 당연히 예산을 낮춰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면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가 뭐 상담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평당 50만 원 정도 내외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도록 꼭 노력을 해주세요. 좀 예쁘게 공간을 꾸미려면은 정말 최소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 평당 100만 원 정도의 시공비가 들어가서 뭐 예쁜 타일이라든지 고급 자재들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요. 인테리어 시공 외에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집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평당 150만 원 정도는 들어야지 정말 좀 센스 있게 예쁘게 꾸며지는 인테리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평당 50만 원을 최대한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평당 50만 원 이하로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어 내실 수는 있어요. 최저가로 학원 인테리어 하기 6번째 방법인데요. 내가 시공을 맡길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을 하셨다라면은 그 선정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부터 간판까지 일괄적으로 다 믿고 맡겨주세요.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간판도 미리 간판 업체 몇 군데 정도 전화해서 나 LED로 이런 글씨 채널 간판 진행을 할 건데 뭐 몇 미터 정도의 몇 미터 폭으로 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라고 이렇게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보세요.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간판까지 일괄적으로 같이 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인테리어 업자하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잘 됐다라면은 간판이라든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 시설 같은 것도 최대한 일괄적으로 같이 맡겨주세요. 견적적인 부분에서 내가 간판 견적을 알아봤더니 이 정도 예산이 나오던데 조금 줄여서 이 정도 예산으로 간판까지 같이 진행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다 아마 오케이를 하실 거예요. 너무 업체를 여기저기 나눠서 진행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저렴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 제가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시공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제 업자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사장님께서 잘 아시는 간판 업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거든요. 업자를 통해서 소개받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로 인테리어 하기 마지막 7번째,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하셨더라도 계약서 상에서 공사 비용, 시공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시공 비용은 최소한 3회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인테리어 비용을 다 입금해 주시면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도 진행하는 일처리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시행되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컨셉과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계약금, 그 다음에 공사 중반 정도에 다다랐을 때 중도금을 한번 주시고요. 마지막 공사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마무리 잔금을 치러 주시는 게 중요해요. 학원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최저가로 진행하기에 대한 제가 실제로 좀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압축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3번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로 시설을 잘 마무리를 받았거든요. 영상으로는 짧게 7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영상을 보시고 별도로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공을 받는데 유리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그림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